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후회할걸요? 댓글 쓰지 마. 끝까지 봤는데 중간까지만 보세요. 뒤에 가면 별 내용 없으니까 여러분 스킵하세요 막 이래요. 여러분들만 아세요. 이 특별한 경험 모두 알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자. 나이스 투 치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지난번에 다녀왔던 파리의 루이비통 매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려고 해요. 언니 또 루이비통인가요? 이제 지긋지긋해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루이비통은 파도 너무 새롭다는 거,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매장은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루이비통의 가장 새로운 핫 지점 방동 광장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루이비통 매장이 너무너무 많지만 루이비통의 본고장 파리,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방동 광장 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동 광장 루이비통 매장으로 가볼까요? 고고싱! 정말 루이비통이 돈이 많기는 많아. 거의 세계 부호의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죠.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리뷰할 때도 루이비통의 익스테리어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태양의 왕 루이 14세에 의해 만들어진 광장이에요. 그래서 이 방동 광장의 이 탑, 이 주변으로 리츠 파리를 비롯해서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의 외벽에 태양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루이 14세가 만든 이 방동 광장에 내가 진입했어. 내가 늦게 여기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내가 여기에서 짱 먹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약간 크기로 승부 봐버린 거지. 루이비통이 정말 확실히 방동 광장을 접수한 건 맞아요. 방동 광장에 수많은 매장들이 있지만 정말 루이비통이 바글바글 엄청 빠글빠글 하거든. 루이비통이 방동 광장에 진출한 거는 고작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년 전까지만 해도 파리에서 가장 큰 루이비통 매장은 샹젤리제에 있는 5층짜리 건물, 그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거였거든요.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1층부터 5층까지 겁나 크게 방동 광장에 만들어서 샹젤리제 본점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매장으로 팍팍 밀어주고 있거든. 팍팍. 잘 모르시는 분들은 루이비통? 샹젤리제 가야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치유 채널을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루이비통? 가장 핫한 방동 광장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되나요? 왜 굳이 핫한 매장을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핫한 매장일수록 귀한 물건들이 많고 그만큼 이벤트들이 많고 그만큼 직원들이 아주 친절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어디에서 사느냐, 그것은 고로 나의 이 물건에 대한 추억을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동 광장의 루이비통 매장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곳을 한번 가보시라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루이비통 이니셜 팔찌. 커플분들은 이런 걸로 커플 팔찌에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왕도 있고요. 300만 원. 아, 이게 롱 넥클래스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투 사이드라서 바깥껴도 이쁘니까 이렇게 해도 예쁘고 이렇게 해도 예쁘고, 이게 이렇게 방향을 돌릴 때마다 컬러가 바뀌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굿 아이디어다. 반지도 이쁘지 않아 오빠? 핸드폰 링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거까지는 그냥 대충 쓴다. 이거 어떡해? 아까 이거 끼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건 너무 이쁜데? 뭔데? 이거 반지 아니잖아. 핸드폰에다가 하는 거 진짜 이쁘지? 간지 샥살. 이게 지금 밖에 있는 거 그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 사도 되는 거예요. 이거 봐. 루이비통은 뭘 하나를 만들면 그냥 놓치지 않는 것 같아. 태양에 루이비통 로고를 그냥 박아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어. 정말 창조 경제다. 치유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브랜드 값이라고 후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루이비통 로고만으로도 정말
상품성이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태양은 루이비통에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태양의 왕 루이 14세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미 있던 모티브인데 거기에 자신들의 로고 루이비통을 그냥 딱 찍고 이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루이비통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이어폰 아시죠, 여러분? 이어폰 값이 약 3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로고 붙여가지고 100만 원을 더 받아버리잖아. 그래서 130만 원이야. 루이비통 로고만으로 100만 원을 더 업해서 팔지만 사람들이 너무 갖고 싶어서 난리예요. 저도 사실 구매했어요. 물론 실용적인 면에서는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이 루이비통 로고를 만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루이비통이 했던 수많은 액션들을 보면은 이 브랜드 값은 사실 저렴한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도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야, 루이비통 이름만 붙이면 100만 원 업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은 100만 원짜리 이름이 되었는가? 어떻게 사람들은 그 이름에 열광하게 되었는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되는데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이름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나도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루이비통 존중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림 어떡해. 저를 루이비통으로 인도해준 비비엔 캐릭터 너무 예쁘죠? 비비엔 캐릭터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루이비통에서는 계속 비비엔을 엄청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해요. 제가 정말 큰 부자가 되면은 루이비통의 모든 비비엔을 다 모으고 싶어요. 진짜 저는 이제 가방보다는 비비엔이 더 좋아. 이게 내가 오빠한테 꼭 하는 소리는 아닌데 누가 나한테 이걸 선물해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이거야? 이유를 말해줘. 평생 눈이 안 내려도 저는 막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디에 할고 다닐 거야? 가방에? 그냥 막 온갖 곳에 다 할 수 있어요. 가방에 끼면 첫째 날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의미를 깨뜨린다. 심장이 두근거릴 것 같아. 진심이야? 다른 것보다 이거 더 예뻐? 이쁘지 않아 오빠? 눈이 내리잖아. 나 이거 있는 줄 몰랐어. 대박. 옆에 세트로 있거든.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미치겠다. 여기 오면은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샤넬로 가던 길이 지금 막혔어요. 신비한 루이비통의 나라. 루이비통 젠가야. 겁나 이쁘다. 루이비통은 뭘 파는 곳일까요, 여러분? 루이비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방. 근데 언젠가부터 루이비통이 가방 말고 세상의 모든 아이템을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줄넘기, 탁구채, 별걸 다 만들어 제껴. 내가 처음 이런 소품들을 봤을 때는 별걸 다 만드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요즘 드는 생각은 루이비통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와인 한 잔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루이비통화 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브랜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뭔데? 손톱깎이야? 아 와인. 이게 와인 오픈하고. 이거 살만한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살만해. 너무너무 실용적이다. 진짜 실용적이에요. 스트레치 말라고 이렇게 따르는 밑에 꼽는 거나 좋아. 와인 먹다가 남겼을 때 꼬르크. 좋아. 그럼 집들이 선물로 이거 누가 선물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오빠 이사해. 그럼 내가 사줄게. 집들이 선물로. 나 이사했어. 거짓말 치지 다음 말고. 왜 안 떠? 우와, 요즘에 어플 엄청난 어플이 있어가지고 바로 번역된 어플 있거든요. 이 무슨 어플이 있더라고? 바로 이렇게 번역하는 어플? 그런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거는 루이비통과 살짝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기계나 AI, 인공지능이 워낙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중에 내가 어떤 정보를 채택하느냐가 오히려 실력이 되는? 그게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언어도
AI 인공지능들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번역이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제가 감각적인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감각이라는 거는 수치화할 수도 없고 뭔가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감각적인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추상적인 것, 그거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인간의 지식이 그닥 소용이 없는 세상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예쁘다. 립스틱도 넣을 수 있고 향수도 넣을 수 있고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가격은 상당히 한 300만 원 정도? 이거는 사도 인정. 예뻐. 겉은 이제 악어, 크로코다일로 표면을 표현했는데 이 안에는 뭐 립스틱을 넣어도 되고. 헉!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나 그렇게 사고 싶진 않았거든?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사고 싶어. 옷핀이랑 줄자 같은 거를 구겨가지고 넣어놓고 목에 이렇게 차고 있으면서 고객님들이 우리 샵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채촌 같은 거를 해드리거든요. 맞춤 의상 할 때. 나 그거 너무 하고 싶다. 저는 이제 물건을 고를 때 그 물건이 예뻐? 이러면 갖고 싶다라는 그냥 마음만 가질 뿐이지 구매를 하는 행동까지 가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그걸 착용하고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드라마가 생기면 그냥 저는 드라마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 드라마가 완성이 되면 사야 돼. 나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객님, 옷핀은? 옷핀. 뭔지 알지? 이거 봐요. 미쳤어요. 왜냐면 링에 이렇게 포인트 너무 영롱하다 너. 이거 빛 봐봐. 이 가방의 이름은 카푸신이라는 가방인데요. 1854년 카푸신 거리에 루이비통 매장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 이름을 따서 이 가방이 카푸신백인 거예요. 6명의 아티스트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을 카푸신백에 그려내도록 제안해서 만들어진 이번 한정판 에디션은 작가의 창의성과 함께 매종의 장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루이비통이라는 명품 브랜드가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티스트들을 이런 방식으로 후원을 많이 해요. 1차원적인 예술가를 돕는 방법은 그들의 작품을 사주는 거겠죠. 사주고 내가 소장을 하는 거겠지만 그건 일회성에 멈추는 거잖아요. 유명 명품 브랜드가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해서 대중들에게 아티스트를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정말 루이비통이 잘하는 문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제가 자리를 잡으면 저도 꼭 이렇게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실력이 있지만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을 텐데 제가 정말 그분들의 어떤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이게 사과가 달려있는 가방이야. 신기하지? 근데 되게 말랑말랑하다. 만지는 게 촉감이 진짜 재밌어요. 우르스 피셔가 작업한 카푸신 백은 아주 리얼리티예요. 딸기, 바나나, 사과, 버섯, 달걀, 당근 이 참 장식을 통해서 우르스 피셔는 자연과 일상생활 속 평범한 오브제에 예술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 패션과 과일을 접목시켜버렸잖아.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변주하는 사과가 된 거지. 이 가방을 사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나 갑자기 너무 흥분돼. 여러분들이 모르던 사이에 제가 과일 가게 사장이 됐어요. 과일 장사꾼이 됐다고요. 7월에 제가 이 가방을 처음 봤어요. 루이비통 갤러리아 매장에서.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걸 달아놨어? 이상해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때가 이 루이비통 방동광장에서 두 번째 봤어요. 그때도 내가 그때 서울에서 봤던 그 웃긴 애네 이랬거든. 우연한 계기로 과일가게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과일가게 사장이 된 스토리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과일가게 사장이 되고 나서 이 작품을 보니까 이 가방이 아니야. 얘는 작품이야. 갑자기 이 가슴이 너무 콩닥거리는 걸? 처음에는 의미가 없었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과일과 패션은 뭔가 비슷한 게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아티카 피셔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사과를 달아놓은 거야. 패션은 계속 변하잖아. 과일도 변해. 자연이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형상화해준 작품이에요, 이것은. 패션은 전환이 빠르다는 측면에서 기본 습성이 과일과 같다.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고 꽃을 피우는 것 모두 소통을 위해서니까. 이거 좀 오바긴 한데 내 생각을 그대로 옮겨놔서 너무 놀랬어. Thank you so much. 하나밖에 없다. 나 그럼 이거 살래요. 야, 나를 꼬시려면은 딱 두 개야. 핑크와 미니. 못 이기겠어요. 걔네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 그냥 작을수록 너무 예쁘고 핑크할수록 너무 좋아. 1층 매장에는 백과 액세서리와 주얼리가 이제 주로 있었다면 2층은 남성 매장이에요. 보통은 남성 매장보다 여성 매장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방동광장의 루이비통 매장은 남성 매장이 먼저더라고. 버질 아블로가 처음 루이비통의 남성 컬렉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다고 했을 때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그의 유명세에 그냥 루이비통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새로운 컬렉션을 보니까 버질 아블로는 그냥 버질 아블로가 아니더라고. 남자 옷인데 내가 욕심이 날 정도로 버질 아블로 컬렉션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그는 정말 실력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이었다. 루이비통 남성 컬렉션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남성 컬렉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파리 가기 전에 서울에서 쇼핑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성 컬렉션은 제가 대충 패스했거든요. 바로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루이비통의 리빙 제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많이들 이제 보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이다. 16,000유로. 이거 2천만 원이에요? 괜찮네. 한 게임 이겨봐. 아, 이게 딜러집이 이거야. 그러니까 사진도 이렇게 그림처럼 해주더라고. 나는 너무 놀랐잖아. 이 4층에서는 루이비통의 트렁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한 켠에서 페인터분이 루이비통의 트렁크에 그림을 그려주고 계셨어요. 그 트렁크가 사실 가방처럼 매일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닳는 제품이 아니라 너무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루이비통 방동광장에서 페인터로 활동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분이 루이비통 파리 매장에서 트렁크에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손 알아줘야 돼요.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패밀리 스토리를 다 담아서 여기 손녀딸한테 해주고 싶은 시랑 푸시킨의 시랑 이분들이 다 싱가포르 셔시거든요. 진짜 여러 이야기를 다 담아서 그 얘기를 듣고 쓰신 와 제가 이거를 참 대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시계를 원하시면 그냥 시계를 하기보다 제가 방법을 이제 He likes the culture. So 다들 인생의 키워드가 다 너무 화려하다. 뭐 강아지 이름부터 자기가 졸업한 학교 이름부터 where comes from the idea of the painting?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더 디스크리트한 것과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름이랑 결혼 기념일 이렇게 넣고 이분이 5개 사서 친구분 하나씩 나눠서 뭐 싱가포르에 사시는 한국인이랑 뭐 미국인 남들이 그리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제가 루이비통 트렁크를 샀잖아요. 그때 저의 고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니 예쁘지가 않고 지금 뭘 그려야 될지 아직까지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서 미치겠어요. 나와는 생판 상관없는 그저 예쁜 그림이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오지 않았어요. 루이비통의 이 페인터는 구매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저는 옷이 너무 좋아서 패션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과일 장사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고요. 루이비통에 있는 캐릭터 중에서 비비엔을 특히 좋아해요. 제 꿈은 어렸을 때 작가였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꼭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인생의 퍼즐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내 트렁크에 그려주는 거야. 내 이야기를 들은 그 페인터는 나의 삶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아? 제가 지금 일단 한국에서 트렁크를 사버렸잖아요. 정말 빨리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파리에서 하나 더 사고 싶더라고. 이 그림 그리고 싶어서. 주객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트렁크 하나 사고 만족이었는데 지금은 이 그림을 모으고 싶어서 그 그림의 도화지가 되는 트렁크가 너무 사고 싶어졌어. 그래서 나는 돈을 모아야 돼. 이분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스토리텔링 작가이자 예술가인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을 하건 자기를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루이비통 매장이 워낙 크잖아. 그래서 사실 한 번 가서는 다 보기가 힘들고 여러 번 갔어요. 가깝다 보니까 언니가 오지랖 엄청 많잖아. 그래서 사람들이랑 금방금방 친해지거든, 솔직히 말해서. 방동광장에 있는 셀러분이랑도 겁나 또 금세 친해졌지롱. 그래서 그분이 이번 주 일요일날 썬데이 브런치 파티를 하는데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또 놀러 갔지롱. 여기서 사진 찍으면은 프린트해서 선물로 준다고 해요. 신난다. 5분 기다리래. Hello? 땡큐. 손빨리. 밥을 상당히 많이 먹고 나왔는데 후회돼요. 겁나 좋았던 게 케이터링을 자그마치 리츠 파리 호텔에서 나와서 했어. 그게 루이비통 바로 매장 맞은편에 리츠 파리 호텔이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터링이 전부 리츠 파리였어. 썬데이 브런치라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오븐 자취 음식을 먹고 갔거든. 미친 듯이 엄청 많이 먹고 매장을 갔는데 리츠 파리에 케이터링이 막 있어가지고 너무 속상했어. 그니까 너무 좋아. 쇼핑하러 간 고객과 동시에 이 공연에 관객이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 진짜. 와우. 너무 예쁘다. 여기 낯이 엄청 나잖아.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후회할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열매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댓글 쓰지 마. 끝까지 봤는데 댓글 쓰지 마. 사람들한테 10분까지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알았죠? 중간까지만 보세요. 뒤에 가면 별 내용 없으니까 여러분 스킵하세요 막 이래요. 여러분들만 아세요. 이 특별한 경험 모두 알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자. 여기는 바로 방동광장 루이비통 플래그십 스토어의 VIP 룸입니다. 짠짜란 짠짠짠짠짠짠 짠. 제가 너무 꿈 같았어요. 파리의 루이비통 매장에 VIP 룸을 또 저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거든요. 내가 매니아인 거를 알아보신 거지. 사실은 이날은 제가 루이비통 매장에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친해졌다고 했잖아요. 담당 셀러랑 마주쳤어. 그러더니 너네 어디가? 시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루이비통 VIP 룸을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와우. VIP 룸에 가면은 방동광장을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 역시 이게 좋아. VIP 룸에는 루이비통의 아틀리에에서 나온 오띠꼬띠리 드레스들이 이렇게 막 전시되어 있었고 오띠꼬띠리에 사용된 원단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니? 이 드레스가 이렇게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루이비통의 아틀리에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런웨이에 나가는 오띠꼬띠리 제품들을 장인들이 다 만들고 있는 거야.
So inside we have all the tissues or everything inside. Yeah. 제가 갔던 시간은 장인들이 다 퇴근한 시간대라서 비어있기는 했는데 그냥 그 루이비통의 어떤 심장을 본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건물 안에 루이비통의 파인 주얼리들을 만드는 공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다음번 파리 방문을 하면 또 보여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듣나? 치유에게서 듣지?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어디 있지? 치유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댓글 오늘 꼭 남겨주시고요. 동의해 안 해? 동의해요? 동의하지? 쇼핑하러 파리에 간다는 말 너무 흔한 말이긴 하지만 루이비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파리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단순히 가방을 파는 쇼핑센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물건을 산다면 그건 명품이 아닌 것 같아요. 명품을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안에 수많은 브랜드 철학과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명품이 될 수 있고 그게 몇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2020년에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해피 치유 이어! 안녕! 그 과일 가방은 꼭 사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어폰은요? 이어폰 사신다고 했잖아요. 이어폰 이미 샀지. 이어폰 이미 산 거고 그 과일 가방을 내가 안 사면 누가 사? 제가 살게요. 나 과일 가게 사장이니까 그 과일 가방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넌 내 거야. 너무 신나.